자, 바로 이어서 들어왔겠죠? 모두 다? 방금까지 이제 생물 분류, 진화론, 유전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과학 2는 분자 생물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과학자들이 했던 실험들도 탐구로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반드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봐주셔야 돼요.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서 이제 비들과 테이텀이 먼저 나옵니다. 비들과 테이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냐? 1번이요, 1번. 1유전자 1효소설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죠. 그 돌연변이 붉은 빵 곰팡이의 생장을 연구하던 중에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효소가 이제 하나가 합성된다라고 하는 바로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것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분자 생물학의 기틀을 마련한 결과죠. 그래서 비들과 테이텀은 1유전자,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피스입니다. 이 그리피스 뭐 에이버리 실험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피스 에이버리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랑 에이버리 같이 연계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그리피스 실험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 나와요. 교과서 그림은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뒤에 여기 바로 나옵니다. 문제 탐구 자료 해석하기 부분에 그리피스의 실험이 나와요. 이 그리피스 1928년에 폐렴 쌍구균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림이 없어서 잠시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피스는 유전물질 규명과 관련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자, 그리피스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피스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자, 살아있는 S형 균을 쥐한테 주입을 합니다. 쥐한테 이 쥐는 죽어요. die. 자, 이 S형 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S형 균이라고 하는 건 폐렴 쌍구균 중 이제 이 S형 균이 바로 이제 병원성 균이에요. S형 균은 병원성 균이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R형 균이에요. 살아있는 이번엔 R형 균을 쥐한테 주입합니다. 똑같아요. 쥐한테 주입을 해요. 이 R형 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비병원성이에요. 비병원성 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쥐가? 그쵸. 삽니다. 살아요. live예요. 살아요. 자, 두 번째, 즉 다시 말하면 S형 균이 살아있고 죽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R형 균은 죽는 거에 관계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냐? 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열 처리를 하여 뭘 죽이냐? S형 균을 죽여요. 그래서 S형 균을 주입해요. 열 처리해서 죽은 S형 균을 쥐에게 주입합니다. 주입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삽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은 S형 균이니까 이것만 주입하면 쥐는 살아요. 자,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실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봐봐요. 열 처리해서 죽은 S형 균하고 R형 균이 똑같이 살죠. 그러면 얘네 둘을 넣으면 어떨까? 얘를 믹스해서 4번에 넣는 거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 처리하여 죽은 S형 균 그거랑 2번 살아있는 R형 균을 주입합니다. 주입해요. 쥐한테. 2번하고 3번 믹스해서 4번에 넣는 거예요. 두 개 넣어서. 그러면 원래는 2번도 살고 3번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죽었어요. 충격이야, 충격. 죽었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죽은 애한테 일단 확인을 돼. 죽었어. 이유를 밝혀야 돼. 그래서 죽은 생쥐의 혈액을 분석을 합니다. 혈액에서 뭐가 있냐? 이 죽은 쥐의 혈액을 봤더니 어잉?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되었어요. 살아있어. 나 분명히 죽은 S 넣었는데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었어. 이거 뭐야? 뭐로 설명해야 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 이것을 형질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필기해준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실험, 결과, 그 다음에 과정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뭐냐, 사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애는 아령균이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의 일부가 뭐로 변신한 거예요? 뭐로 변신? S형균으로 완전 선생님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로봇가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R형균이 S형균으로 무엇이 되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얘는 그쵸, 형질 전환되었다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고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 뭔지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 이후에 또 에이버리가 이거에 이제 또 보충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그 형질 전환 시킨 물질이 과연 뭐야?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에이버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에 열 처리를 한 거죠. S형균에 다양한 종류의 분자를 막 섞어. 그래서 에이버리는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 아까 S형균 죽었잖아요. 이 형균에서 그러니까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무엇인지를 여기 형질 전환시킨 거는 그리피스가 알아냈어요.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뭐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열 처리해서 죽은 S형균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DNA도 있고 사실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리를 해내요. 그런데 분리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애만 R형균을 살아있는 R형균을 바로 S형균으로 전환시켰느냐, 형질 전환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다? DNA다. 우린 사실 다 이미 알고 있죠. 유전물질 DNA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때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DNA, RNA, 단백질 다 분리를 했는데 이 중에선 실제로 형질 전환시킨 애는 DNA다. 물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형질 전환시킨 애가 DNA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리피스와 에이버리 실험을 같이 동시에 짬뽕시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피스 실험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줬던 거랑 두 번째 에이버리 실험 했던 거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허쉬와 체이스로 넘어옵니다. 자, 허쉬와 체이스는 무슨 실험을 하냐? 바로 박테리오파지 실험을 해요. 이 박테리오파지 실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참고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실험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32로 표지된 P랑 35로 표지된 S, 황을 이것이 들어있는 배지에다가 여기 배지에다가 박테리오파지를 배양을 합니다. 박테리오파지. 여러분 박테리오파지가 뭐냐면 이 박테리아, 파지, 페이지, 실제로 박테리오페이지인데 얘는 이제 박테리아의 박테리아를 이제 감염시켜가지고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즉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요. 키우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그리고 이 P로 표지된 DNA랑 DNA가 이제 P로 표지된 파지랑 그 다음에 S로 표지된 단백질, 물론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했다는 걸 이거 확인하기 위한 거죠. 이것을 각각 얻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파지를 각각 어디에다가 얘가 대장균이에요. 얘가 대장균에다가 감염시킵니다. 감염을 시켜요. 그러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우주선처럼 생긴 얘가 박테리오파지인데 얘를 감염시키면 당연히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 박테리오파지를 감염할 때, 즉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어떤 애가 과연 들어갈까가 궁금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껍질하고 DNA 이런 것들, 뭐 RNA 이런 것들 갖고 있다라고는 아는데 그게 단백질인지 DNA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누가 과연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파지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 감염시켰죠. 그리고 믹서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믹서 그림은 없는데 실제로 믹서로 갑니다. 믹서를 이용해서 갈아버려요. 그래서 대장균 표면에 붙어있던 이런 파지들 다 날려버려. 뿅! 너네 날라가라. 근데 이미 얘네들이 새로운 파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물질은 이 안에 들어와 있겠죠, 사실은. 그쵸?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 떨어뜨렸죠? 그리고 나서 대장균 표면에 붙어있는 파지를 떨어뜨린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제 상층액과 침전물 이렇게 해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상층액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액의 상층액과 침전된 대장균의 방사선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파지에 DNA랑 단백질 중에 어떤 물질이 대장균 안으로, 여기 안으로, 침전물, 이쪽에는 대장균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단백질로 표시된 거는 방사선 검출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대장균인데 대장균, 즉 침전물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대장균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DNA로 표지된 침전물 대장균을 살펴봤더니 방사선이 검출되더라. DNA가 그러면 누구로?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장균 안으로 들어온 것이 DNA다. 결국에 뭐냐? 새로운 파지를 만드는데 DNA가 사용이 되었구나. 따라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것을 알아낸 과학자 바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물질이 누구다? DNA다. 이것을 밝혀낸 것.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우리가 형질 전환할 때도 DNA가 형질 전환했고 허쉬와 체이스의 방사선 동위 원소로 표시돼서 박테리오파지, 새로운 파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 누구다? DNA다. DNA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DNA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허쉬와 체이스 실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리피스 허쉬 실험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연구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피스 허쉬 실험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와나에 사용된 연구 방법을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간단하게 답을 어떻게 내리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필기해줬던 것처럼 그리피스 같은 경우 페럼 쌍구균, S형균, R형균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 박테리오파지 실험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층액과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물질이 대장균 내로 유입이 되는지 조사하는 실험이죠.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요? DNA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자생물학이 비들 체이텀, 그리스피, 그다음에 에이버리, 허쉬와 체이스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DNA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DNA 구조를 연구한 왓슨과 크릭이 나옵니다. 5번이죠. 왓슨과 크릭은 여러분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왓슨과 크릭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왓슨과 크릭은 일단 샤가프의 법칙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샤가프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로잘린 프랭클린 알죠? 이 프랭클린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발음 진짜 안 되네. 영어로 쓸게요 그냥. 윌킨스의 DNA X선 회절 사진을 토대로 이 DNA 구조 모형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선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왓슨과 크릭이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구조 너무 중요하죠. DNA 구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니런버그와 마테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니런버그와 마테이라는 과학자는 일단 유전보호를 해독한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보호. 처음으로 유전보호를 해독한 사람이 바로 니런버그와 마테이다. 인공 RNA로부터 이제 그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단백질이 합성되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66년 다른 여러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1966년에 64종류의 그 유전보호가 모두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모두 해독이 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중에 뒤에 우리가 DNA 복제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이 유전보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보호 좀 약간 생소하죠?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트리플렛 코드, 코돈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4종류 유전보호는 1966년에 모두 해독이 되었고 그 전에 니런버그와 마테가 이 첫 발을 띈 과학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생어가 뭘 했냐? 생어는 DNA 염기 순서 분석법을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생어는 우리 순서 있죠? DNA 염기 순서. 뭐로부터 발견을 했냐면 사실은 생어가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화학적으로 변형된 염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럼 이제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 고안이 됐죠? 점점 발달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리스는 뭐를 얘기했냐? 이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한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PCR이에요. 그럼 PCR 많이 들어봤죠? 요새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키트 검사할 때 PCR 이용한다라고 하죠. 이제 이걸 한국어로 얘기하면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R은 이 분자생물학,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PCR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2003년인데 2003년 태어났나요? 2003년에 여러분 사람 유전체 사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uman Genome Project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사람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죠. Human Genome Project가 2003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를 모두 다 사람의 염기서열을 모두 다 알아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자생물학이 사실 굉장히 발달이 됐죠. 비들과 테이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사람의 유전체 지도가 2003년에 완성이 됐는데 2003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됐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사실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고요.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00년대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달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론을 접근하면 훨씬 재밌겠죠. 유전학의 분자생물학 발전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들, 1유전자 1효소설 우리 얘기했죠. 비들과 테이텀,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이중나선, 왓슨, 크릭, 그 다음에 유전보, 니런버그 중요한 것만 사건들만 났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숙제입니다. 과제예요. 그리고 DNA 염기성을 생어가 분석하고 그다음 멀리스는 PCR 개발했고요. 사람 유전체 지도 2003년에 완성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연도수를 기억한다라는 것보다 흐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20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개념 나오죠? 이 1번과 2번 반드시 문제 풀어가지고 과제에다 올려주세요. 정답은 빨리 넘길 거예요. 그리고 탐구활동 21쪽에도 합의와 그다음 란트 수준화에 대한 탐구활동 과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도 반드시 정리해주세요.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좀 빠르게 왔는데요. 우리가 이게 좀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진 것도 같네요. 오늘 배웠던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전 시간부터 얘기하자면 진화, 그
그다음 분류, 유전, 그리고 분자생물학 발달 이 과정을 각각의 주제별 그리고 시제별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해서 노트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면 시험 공부할 때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과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만 사진 찍어서 영상 올려주셔도 되고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퀴즈 문제는 반드시 과제에다가 올리셔야지 출석 인정이 되고요. 여러분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은 2단원에서 볼게요. 뿅! 안녕!